뉴시스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한덕수 5월 1일 사퇴하고 2일 출마 선언 유력. 대선 캠프 기조는 경제통합 안심, 이념 진영 떠나 갈등 녹아내는 통합의 용광로 캠프 구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한덕수 30일 일단은 사퇴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뉴시스 지금 단독으로 다음 달 1일 사퇴하고 그다음에 2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많은 기사 중에 하나가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 제출해서요. 대선 출마하는 대로 지금 이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일 원래 사퇴하고 출마 선언할게 유력했는데요. 29일 날 정례 국무회의까지 주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 존 펠란 해군성 장관과 만남 일정이 있대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일단은 통과시켰던 법안이 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나갈 공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지난 제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찬탄 반탄으로 나눠있다. 이 프레임이 찬덕수 반덕수로 나눠졌어요. 찬덕수의 3명, 반덕수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덕수와 단일화 담판해야 된다. 원샷 국민 경선하자. 1대1 여론조사 하자. 후보마다 3명의 후보입니다. 안철수만 지금 한덕수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오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갈래 나눠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지금 1일날 사퇴하고 2일날 출마하는 거 뭐 이거 저희가 뭐 평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난가병이 끝난 거예요. 난가병 끝났고 나뿐이야병이 생긴 거죠. 나뿐이야. 나뿐이야. 난갑병이 끝나고 나뿐이야 병이 생겼다. 김병건 기자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한 것 같아요. 난갑병은 끝나고 나뿐이야 병이 이제는 도졌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지난 매번 방송 때도 한덕수 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평생 기회주의자로 살다가 노역까지 부르면요. 약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난갑병에서 나뿐인가 병으로 지금 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죽을 병이에요. 네. 지금 대단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 하나 말씀드리면 야 어떻게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그 2인자답게 정말 내란 정권답게 하는구나. 윤석열과 한덕수 정말 시작과 끝 수미일관하게 역대급 국민 우롱하는구나. 진짜 하지 말라는 짓은 죽으라고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니 심지어 지금 거부권 행사까지 알뜰하게 챙기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가 한덕수 대권 노름의 소재가 됐어요. 야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 반면 보수 빅테이트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입당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국민의힘 1대1 경선에서 이재명이라는 말이 총 29번 나왔어요. 이재명 범죄자, 전과자 29번 나왔거든요. 네. 어저께 그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 말에 윤석열 이름도 없었고 국민의힘 이름도 없었습니다. 사람 이름은 노무현 대통령 딱 2번만 언급됐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밥을 먹어서 그런가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아주 오늘 극찬을 했더만. 이재명 극찬을. 거의 소설을 쓰셨던데. 아우 극찬을 했더만. 노인네가 그쪽도 빨리 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빅텐트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 흘러간 물들이에요. 그 제가 흘러간 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손학규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양반. 아니 지금 이낙연 씨도 거기 또 나오고. 그 세밀의 민주당 이낙연 씨도 자기가 본인이 대선 출마하고 반면 빅텐트 쳐지면 들어가겠다라고 오늘 또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림들이 이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 맞지 않고 지금 뭐 거듭 말씀 저는 방송 때도 드렸는데 보수 빅텐트라 그랬는데요. 제가 반명 보수 빅텐트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내란의 2인자 그리고 내란당 여기가 같이 지금 만나서 보수 빅텐트 반명 빅텐트를 제가 예언을 할게요. 거잖아요. 제가 예언한다면 아주 잘해야 캠핑 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텐트야 텐트기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캠핑은 고급지잖아요. 저기 노숙. 노상 천막이야. 노상 천막 지금 노숙 노상 천막 수준에 지금 처질 텐데요. 비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적 상식에 지금 이제 시대 정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게 윤석열의 불법 개헌 내란 때문이에요. 파면됐습니다. 내란 정권의 2인자였어요. 그리고 내란 당 국민의힘이 같이 지금 반명 보수 빅텐트를 친다는데 이거는요 빅텐트가 아니라요 빅도 아니라 스몰의 스몰이고요 이미 찢어진 텐트예요. 이 찢어진 텐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빅텐트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지금 허상 망상에 빠진 거고요. 언어 도단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빅텐트입니까? 찢어진 노상천막이에요. 찢어진 노상천막. 거기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나는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 참으로 좀 한심스럽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잖아. 나경원이 이번에 당내 경선 출마한 게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이낙연은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거 아닌가? 그쵸. 지금 이게 뭐 누구를 낙선하기 위해서 지금 참 돈도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게 경선 가면 갈수록 1억씩 내는 거라며. 네. 와. 야, 그렇게 돈까지 낼 만큼 할 정도가 되나 지금?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아주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게 뭐 콘클럽의 방식으로 담판을 할지 원샷 국민 경선 할지 1대1 여론조사 할지 모르는데 저는 자, 우리 김병관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홍준표, 한동훈 중에 나중에 일단 홍준표랑 한덕수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홍준표랑 한덕수 붙었을 때. 홍준표요. 그다음에 한동훈이랑 한덕수 붙었을 때. 한. 그건 경선 방식이 문제겠다. 아니 둘 다 경성 만식일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인데 국민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떨어지지 않을까? 예, 한동훈이 되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원이 개입하면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콩쿨라게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방식입니다. 원샷 국민 경선 누굽니까 이건? 1대1 여론조사.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샷 국민 경선 같은 경우는 한동훈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대1 여론조사는 홍준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날 사퇴하고 2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후보 등록은 11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고요. 최후 2인이 남죠, 내일. 그러고 나서 그 후보 등록 전날인가요? 1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3일입니다. 아, 국민의힘은 3일 날 최종 후보 선출되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최종 1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한덕수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고 집에서 나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살이 걸려서 그냥 병원에 못 해요. 아니 근데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선출되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못 해요. 아니 그거 안 하겠다고 돼요. 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바이든처럼 있잖아. 노쇠하고 등등 해가지고 체력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연락을 끊지.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연락을 안 끊지. 그러니까 실무자들을 연락 끊고 홍준표 후보도 연락을 끊고 불과 하루만 잠수 타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애가 타죠. 애가 타는 상황이 되죠. 한덕수는 바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 지금 나쁜 인간병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한 행정 보면 본인이 이게 여기도 자빠오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오늘 단독으로 나왔던 뉴시스 보면 용광로 캠프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념 진영을 떠나서 본인 용광로 캠프? 아니 이 사람 지금 하는 행적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퇴하기 직전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나간다면서 무슨 용광로야. 용광로가 아니라 진흙일 거예요. 왜냐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미꾸라지 캠프지. 뱀장어 캠프지. 그러니까 뱀장어 캠프죠. 아니 본인이 어떻게 이념 진영을 떠나서 용광로 캠프가 됩니까? 가는 끝까지 내란 세력의 잔당으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는데 무슨 용광로야. 내가 보기에는 이 용광로 깨져가지고 무슨 어디서 뭐 용광로가 넘쳐 흐르나. 제가 보기에는 언어 도단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한덕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자기는 도덕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안 그래요. 인사청문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상한 걸로 하도 검증을 많이 당해봐서 이 인사청문회 같은 걸 갖다 말도 안 해요. 그냥 그건 싶고 근데 이 관료 출신들의 정치인들은 내 인사청문회 통과했잖아. 그거 가지고 무슨 프리패스야? 프리패스라고 인사청문회 생각하는데 통과하면 도덕적 프리패스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덕수가 총리 될 때 인사청문 자료를 이렇게 제가 다 지금 봤거든요. 프린트에서 다시 봤어요. 다시 봤고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너무 흠결이 많아서 부결시켜야 되는데 그 노무현 정부 측 사람에서 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정부에서 대선 불복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간에 가다가 그만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의혹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앤장 피트니스를 쓰다가 돌려달라고 막 요구받고 했던 거. 그러니까 한덕수가 중위돼서 끝난 다음에 무역협회 회장하면서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무기명 피트니스 회원권을 평생 써요. 평생 쓰는데 그걸 가지면서도 김앤장에서는 또 고문들한테 휘틴스를 줘요. 그래서 김앤장이니까 포시즌이겠죠. 그래서 좀 비싼 거 쓰는 걸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도 안 주니까 달라고 막 했던 얘기들. 아니 그리고 자 오늘 이 지금 한덕수 이제 출마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또 오랫동안 또 이 정치부 기자를 했고 또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아는데요. 한덕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엑스파일이 있어요. 예. 몇 가지만 오늘 맛배기로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있다가 이 기사 쓸 거라고 5월 하시는데. 예. 1일과 2일 날 지금까지 기사를 보면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사이에 제가 엑스파일 기사를 내보낼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94년도인가요? 그때 92년도 과장 시절에 자기 집을 외국계 회사에다가 성금 6억을 받고 해주죠. 92년도에요. 본인의 자택을 외국계 회사에다가 성금 6억을 받고 임대를 해줬답니다. 예. 우와, 6억 그때 당시 6억이면 그 어마무시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세인 거죠, 연세. 월세야? 월세? 아니 그러니까 월세 6억이면 그거는 총 6억이요. 총 6억. 그러니까 총 6억. 그래갖고 연세겠죠, 연세. 예, 총 6억이었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당시 한덕수의 월급보다 많아요. 월급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 당시 제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본봉 기준인 것 같은데 본봉입니다, 여러분. 총액이 아니에요. 본봉. 그 당시 과장 저걸로 해서 54만 원인가 받았을 텐데 그 본봉 얘를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본봉 기준으로 했을 때 54만 원인데 월세를 6억을 받아? 이게 월세 6억이 아니라 아니, 월세 총 합의. 연세. 예, 연세인 아니 것 같아요. 연세 아니에요. 연세 아니에요? 예, 몇 예. 년 기준입니까? 그게 9년이요. 9년이요. 예, 그래서 9년 계산하니까 기준이면 한 달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근데 문제는 한 달에 뭐냐면 800만 원 월세? 그때 당시 그런 갑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들어왔던 회사가 AT&T라는 회사예요. 미국계 통신 회사고요. 미국계 통신회사. 아 그때 한참 통신 이거 그때 제1 그러니까 신세계나 제2동 예, 예. 통신이 생길 때고 한참이었을 때요. LG 여러분들이 네. 알고 계시는 뭐 삐삐의 전성 시대였고요. 017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011밖에 없던 시절에 017, 016, 뭐 01 뭐 그 시대가 나왔던 시절에 그 AT&T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계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석유 회사가 또 거기를 나머지 한 4년을 써요. 근데 그 석유 회사가 한국에서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 석유 공단이라고 하나요? 예, 예. 거기가 베트남 미얀마 미얀마 쪽에서 수출을 해서 성공을 하게 돼요. 네, 예. 40억 불 상당의 그 유전을 수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업체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한덕수가 월세를 줬던 그 업체가 그대로 미얀마 관련된 공사에 그거를 낙찰이 됐다. 수의 계약을 그러니까 수주가 됐다.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일단은 수의 계약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기 입찰도 아니라. 예,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때 그 월세 받은 거 세금 내셨냐? 그랬더니 그게 세무 자료는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당신이 동의만 해주면 우리가 가서 뽑아올게. 동의만 해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없다.
그러겠지. 아니 괜찮아. 나 아직 5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 동의만 해줘. 근데 끝까지 동의 안 해줬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부인의 그 그림 관련인데요. 부인이 화가라고 하죠. 화가가 아니고 산업 디자인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전공은 산업 디자인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화가로 알려졌어요. 화가 그러니까 사칭이죠. 사칭. 여기 사칭이요. 네, 사칭입니다. 네. 한쪽은 검사 사칭, 한쪽은 뭐 화가 사칭 뭐 이런 식으로. 사칭이 뭐 그것뿐인가? 네. 저기가 있어요. 산업 디자인 전공했고 특별한 그런 경력은 없어요. 공부를 하신 경력도 없고 개인 아뜰리에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데 한덕수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개인전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개인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인 거고요. 그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주미대사로 있을 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나 미국 대사관, 뭐 한인 뭐 미술가협회 이런 데서 네. 개인전을 열어줍니다. 본이 그 한덕수 배우자의 개인전을 아예 열어줬군요. 개인전이라서 단체전이죠. 단체전에 들어갈 네. 수 있게끔. 네, 열어줬고요. 그 여러분들 아마 그림 좋아하시면 정국진 화백 정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화가 우리 소설가로도 유명한 김훈 씨가 있는데 동명이인인데 화가 김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정국진 씨 시대에 그러니까 1950년대 프랑스로 미술 유학을 떠나셨고요. 거기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심지어 장관도 그러니까 훈장도 받으셨어요.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리고 한국화 쪽에 어떤 대가 중에 대가인데 예. 그 비슷한 시기에 그분이 그림을 팔았어요. 그때. 근데 그럼 그림 한 장당 한 평균 어느 정도? 그분이 그 100호짜리 그림을 1,200만 원에 팔았어요. 1,200이요? 예. 근데 한덕수 씨 부인이 산업 디자인 전공과 비전공자 하신 분이 뭐 수상 경력도 없으신 분이 얼마요? 1,400만 원을 받으셨어요. 1,400.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뭐 딱 보여지네요. 근데 그 그림을 사간 데가 다들 기업이었고요.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 법인카드 썼겠네요.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 야.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그래서 누가 사갔냐 알려달라라고 인사청문회 때 했더니 그 사가신 분들의 어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가 없다. 아니 법인에서 샀는데 기업 법인인데 무슨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진짜. 기업이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겠죠. 유명한 작품이었으면 기업 본관 1층 로비에 떡하니 걸려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간 기업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효성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에서 이제 밝혀진 일들인데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언론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몰라요 지금. 예.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호텔 피트니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덕수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김앤장에서 고문을 했잖아요. 특히 론스타 매각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론스타는 이제 좀 별개의 건인데 그걸 물어봐요. 그 일제 강제징용, 그 다음에 소녀상 위안부 문제 그런 재판들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정부를 대척했던, 그러니까 정부를 대리해서 변호했던 게 김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몰랐다. 자기는 김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면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수십 년 됐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 한덕수 씨가 또 변호사법 위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 재취업 승인을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고문이라서 재취업 신고를 안 해요. 고문이기 때문에 재취업 신고를 안 했다. 뭐 이런 부분이네요. 뭐 그것도 위반인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니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 아니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딱 한마디만. 한덕수 씨가 김앤장 마지막 나올 때 그 김앤장 있으면서 또 고문으로 있으면서 SO1 사회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SO1의 그 대주주가 아람코예요. 네. 아람코인데 아람코가 김앤장의 최대 파트너예요. 근데 그래서 아람코 지분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SO1을 그러니까 접수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씨가 1년에 6억 원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고급 승용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질척을 하니까 자기는 많이 받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많이 받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5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세상인데 연봉 6억에 상여금에 고급 승용차를 받으면서 그게 많이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온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이쪽은 반면 보수 빅텐트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란 청산 빅텐트를 쳐라 야권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요.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반대입니다. 부적절인데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70%가 넘기 때문에요. 70%가 넘으면요. 저는 사실상 국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와봤자 꽝입니다. 지금까지 50%를 넘어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박근혜 시절 51.6%. 근데 이쪽 진영에서 최초로 50%가 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나는 이번에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50%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50% 넘은 게 있고 최근에도 49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덕수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뭐 대한민국 법이 나오는 걸 어떻게 뜯어 말기겠습니까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난가병에서 나쁜 인가병으로 지금 전이가 됐고요. 나오면 지금 김병건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한덕수와 관련돼서 그동안 아시는 분만 알았던 얘기들이 그걸 이제 제가 엑스파일 형태로 해서 기사를 쓸 겁니다. 기사 쓰시고요. 이게 다 검증돼야 됩니다.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윤석열 같은 경우 엑스파일 얘기 썼는데 그게 안 터지고 있다가 결국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모양 요꼴로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관련 자료 지금 한 90페이지 정도로 갖다가 지금 제가 써머리 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 잡으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